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방송 유광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나왔다 싶으면서도 예, 예. 또 갈수록 또 높은 산이 있네요. 그냥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김수건 대표님하고 예. 우리 정미학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채권자 협의회하고 예. 뭐 정무위원장님 통화를 했지만 예. 이렇게 서로 정미학 위원장 참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해자분들은 하루가 1년 10년 같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카드 대출 빚 이자와 은행 대출 빚 이자가 날이 갈수록 정말 너무나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정말 우리가 조금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고 조금 받더라도 빨리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손에 얼마라도 들어오는 그날이 네. 우리가 정말 참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 예, 예. 저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 전체가 하나로 돼야만 이 정리가 빨리 된다고 보고, 더 글로벌 그 주식회사 더 글로벌, 예, 지금, 예. 거기에 이제 채권자 협의회죠. 거기 이제 임원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정리가 할 게 있어서 예, 조금 뒤로 일단 밀어놨습니다. 이 큰 덩어리를, 큰 문제를 우리가 먼저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큰 일들이 수습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채권자 협의회와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됐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좋은 말씀이에요. 예. 이미 하나가 되고 예.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또 하나, 한 덩어리를 또 뭉치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단톡방이 조금 새로운 정보가 안 올라온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정말로 참 법적인 문제는 김수근 대표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고, 예, 예.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근 대표님과 저를 믿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다단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이 큰 우리 사건을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예. 다른 거는 일사천리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네. 요거 조금만 일로 당기고, 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더 글로벌, 주식회사, 여기는 이제 회생을 위해서 네. 지금, 김용홍 위원장님과 각 위원장님들이 정말 밤낮주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정말 회생 사업 계획안이 법적으로 이제 김수건 대표님, 염려하는 대로 예. 법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글로벌 쇼핑몰이 드디어 예. 지금 김태국, 네. 대표님, 홍보위원장이죠. 그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지금 오늘부터 한 3, 4일을 돌려본대요. 지금 물건도 구매해보고 해서, 전산이 마지막 파이널 체크를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늦어도 한 4월 15일 안에는, 네. 오픈되는데, 그때 이제 김홍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요쪽, 권리구제, 예, 연대. 연대 이쪽도 가서, 테이프를 끊으면서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제가 여기 올리브 미용실에 온 지가 한 2달, 3달?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바빠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온 것은, 우리 정매원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위원장님으로서 또 하실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좀 이슈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전화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엄윤상 변호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엄윤상 변호사님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그동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어떻게 얼마나 벚꽃이 많이 피었는지 아주 벚꽃이 진짜 완전 만개가 돼가지고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길에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벚꽃은 좀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예, 올해는 벚꽃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갑자기 춥다가 이렇게 이제 봄이 갑자기 이렇게 탁 오는데 어쨌든 꽃을 보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건강한 목소리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래 가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시더스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4월 11일이 4월 10일 목요일 있죠. 4월 10일 목요일. 네. 목요일이 이제 1차 2025 회합 제1사건 신문기일이 잡혔다는데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정보를 좀 주시죠,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건 번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5 회합 1사건이고요. 예, 예. 예, 서울 회생법원 11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신청인은 정길영 씨를 비롯한 200 몇십 명이, 29,419명으로 일단 잡혀 있더라고요. 예, 예. 신청인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채무자는 이제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청한 지가 조금 됐는데, 신문길이 요번 목요일 날 2시로 이렇게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 정미양 원장님 나오 계신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우리 정미양 원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네.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엄윤상 변호사님 나와 계실 때 우리 정미양 위원장님한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산속 해피캐시 속에서는 예. 피해자가 7만 명이라고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길영 씨 외에 2만 몇 명이 네. 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원이 7만 명이 되는가요? 제가 지난 2월 11일 날 예, 예. 파산간제인 보고서 피해자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가 판사님 앞에서 전산 속에 7만 명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7만 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지정된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이미 알고는 제가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분 동안을 이승희 변호사 하고 나서 정길영 씨가 하고 나서 예, 예. 그 다음에 정길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2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판사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눈이 마주쳐서 이제 정길영 씨가 이제 발언을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그 옆에 경관께서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사님
제가 앞에 나가서 바른 데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승희 변사가 말한 전산 소액의 7만 명 피해자는 아닙니다. 가해자, 피해자 섞어지 가지고 이걸 분명히 가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7만 명이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정이 내려왔는데, 회생 채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승희 변호사가 29,419명이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유튜브에.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10만 명으로 볼 때, 지금 3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정이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채권을 적어서 내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직접 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을 놓칠까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앱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감증명서를 내고 위임을 해가지고 다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해가지고 3만 명이 안 되는 이제 채권자 및 이제 밝혀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말한 그 내용이 7만 명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보정이 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진실을 밝힌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7만 명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승희 변호사는 입만 아니, 열만 또 거짓말합니다. 29,419명이나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방송에 7만 명이라고 또 합니다. 7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는 지금 두 번째 보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장판사님이 이제 이승희 변호사를 보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신뢰는 저는 잃었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까지 네네. 듣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약원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29,419명이라고 이제 밝혀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엄유상 변호사님이 또 오늘 그 의견서를 해생법원 11부에 이렇게 내셨다고 하셨는데 좀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엄 변호사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견서를 연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데요. 예, 예. 저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그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제 4월 10일 날 신문길이 잡혔고 예, 예. 신문 후에 바로 회생 개시 절차가 개시될 결정이 내려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법원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만들어서 냈고요. 예, 예.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예, 예. 많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것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이제 난 이후에 이제 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회생 같은 이제 파산이 진행 중일 때 회생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가 철저하게 한 후에 돼야 되는데 이승희 변호사의 요번 회생 신청은 너무나 이제 급조된 그 신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신청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회생을 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무효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과 예. 국세 환급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채권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회생의 관념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그런 회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의견서를 만들어서 오늘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홍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채권자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회생 계획안 그리고 변제 계획안 그다음에 사업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상당히 왜 이렇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왜 회생 신청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김영웅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네요. 그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회생법원 판사를 하셨던 그런 변호사님을 섭외해서 또 회계에서도 마찬가지 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좀 그 이승희 변호사보다 좀 늦게 내더라도 그 지금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이렇게 꼼꼼한 변제 계획안이나 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이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이제 자기가 방송에서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자체의 회생은 불가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불가한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이승희 변호사의 회생안을 보면 그냥 변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만 있고, 예.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회생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방법이 이제 제3자 M&A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새로운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휴스턴 코리아의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또 변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마치 회생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회생 관제인이 뭐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뭐 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 스마트병원 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그게 이제 하시겠습니까? 변제의 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회생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나 회생 계획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승희 변호사의 어떤 특이한 어떤 뭐 그런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승희 변호사는 무엇이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먼저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더 글로벌이나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회생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 답변 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4월 10일 목요일 이승희 변호사 쪽에서 회생 신청을 했는데 신문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이제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사문서 위조로 해서 이상은 회장이 박형기 또 손찬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승희 변호사 이래서 사문서 위조, 결국은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이제 이승희 변호사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박형기, 그 다음에 박형기는 그거죠. 무슨 글로벌, 도원 글로벌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손찬조 하고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참고인 조사. 근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혀 또 우리가 말 안 하면 몰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 이상은 회장이 아니 고소인인데 고소인 조사를 거절하고 이렇게 한대요.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이제 작년 7월쯤에 이제 고소장이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이승희 변호사 한 명이었어요. 예. 한 명이었고, 이제 손찬조, 박형기는 이제 참고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참고인 같은 경우는 그 출석 의무가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찬조, 박형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들어갔었는데, 예. 고소 들어간 이후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려면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건이 각하로 이렇게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그 각하의 내용은 제가 서류를 통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각하 내용이란 게 뭐,
그 이성희 변호사의 그 방송에 보면 이미 각하가 됐다라고 이제 그 사실 팩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법적으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자, 주세요.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각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송치 사유 중에 혐의 없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로 불송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하가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범죄 구성 요건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 예. 범죄 성립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고소인 조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 사유에 보면, 고소인이 진술을 하지 않을 때, 네. 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을 때, 예. 그때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예. 고소인 진술이 없다 보니까 사건을 이제 각하시킨 것이지, 그게 이제 죄가 없다고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수곤이 권리구제연대 있죠. 그다음 네. 정명위원장님 있죠. 예. 여기에서 사무소 위조 고소를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새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새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상은 회장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하는 변호사는 도둑놈들을 하는데 우리 은 변호사님 뭐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도 뭐 법을 좀 공부해 봤지만 그 이상은 회장이 본인이 원래 7월 1일부로 7월 1일 이후 지내서 조직적으로 사기한 것이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으로 때리는데 지금 현재 이상한 회장에 대한 그 사기 사기죄에 대한 건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잖아, 그죠? 예, 그러면 작년 10월 말에 이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무기징역, 지금까지는 사기죄가 조직적으로 하더라도 15년이 최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기징역까지 이제 올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 그래, 시행을. 그러면 이상한 회장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솔직히 뭐 코인이 얼마 있다. 또 숨긴 돈이 얼마 있다. 내가 어디 받을 거 누구한테 얼마 있다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피해자들에게 지금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작년 11월 8일부로 이제 변호인의 세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퇴임 전에도 이제 2심 선고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자들의 성수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방안이나 이런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은 많아요. 예, 예. 또 그때도 이제 2심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서로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은 회장이 이제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은 회장 어떤 뭐 형사 사건에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만약에 이제 적결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 예. 지금 상황을 좀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마음은 저도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상한 회장의 변호인이 주 변호인이 지금 어디 뭐 LKB에서 합니까? 누가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방판법 사건 2심은 화우에서 예, 했고요. 하우스고요. 네, LKB는 지금 변론은 제가 변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하우에서 그러면 그 이상은 회장에게 방판법이 좀 형벌을 적게 받으려 그러면 지금 이 사무소 위조에 대한 것은 진술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쪽이었습니까? 조사를 받지 않게 된 이제 동기는 화우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은 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가능성이. 그 외에 변호사님 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뭐 잠깐 인터뷰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월 10일 날 그 신문기를 잡힌 회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파산 절차가 중단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파산 절차가 중단이 되고 한 3, 4개월은 이제 그냥 가게 되고 회생 계획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그 시간이 그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파산이나 회생 이렇게 어감 자체가 파산은 정말 나쁘고 회생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생을 하자 그러면은 막 그렇게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회생 자체에 반대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파산 이후의 회생은 일반적인 회생보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회원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신청한 회생은 그야말로 본인 주도. 제가 오늘 그 의견서에 참 이런 말을 적었는데 소개를 예,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 회생 이게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기각 사유로 보면요. 기각 사유에 네. 보면은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회생 절차 개시를 이제 기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내가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사건 이성희 변호사의 회생 신청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아닌 신청인 대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공감이 가십니까? 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위한 회생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 주도로 너무나 급하게 지금 회생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각됐다고 회생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원 그러면 만약에 이성희 변호사의 신문 기일 10일 날, 네. 회생이, 이성희 변호사의 그 회생이 기각된다면, 네. 김용홍 채권자 협의회, 김용홍 위원장이 준비하는 현재 계획안이나 사업 계획안, 요런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용희 위원장이 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통과될 확률도 좀 있겠네요. 그죠? 제가 그 계획안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 이렇게 좀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제가 저기 부산에 와서 김홍건 대표님을 대신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시간은 우리 정명 위원장님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엄윤상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엄 변호사님 또 마침 이 통화가 돼서 다행이네. 예, 우리 피해자분들의 욕구랄까 또 아니면 참 간절한 마음,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해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파산보다 회생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철저히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월 10일 날 목요일 날 회생법원 제 11부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기를 잡혔다는 거요. 요게 2025 회합입니다. 예. 자, 우리 제 1사건. 자, 우리 정명 원장님. 여기 뒤로 좀 잘 해서 이제 좀 질문을 우리 편하게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속이 조금 시원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윤상 변호사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현재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또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니까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김소은 대표님도 의견서를 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엄성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제, 이성희 변호사로는 그 회생 개간으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뭐 아까 전사속 피해자 7만 명은 이제 질문이 됐고, 그죠? 답이 됐고, 그죠? 자, 신탁된, 2억 원이 예. 전에 한때 저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예. 정말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긴급자금, SOS, 그 자금이 한 20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예. 지급하다가 중단이 됐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전에 정길영 씨가 보혈 찬양할 때 이승희 변호사도 그래 했습니다. 신탁에서 2억을 빼서 200명을 차출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주가 첫 시발점으로 해서 대구, 부산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9차례.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명, 2명, 4명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번을 했으면 그럼 200명이 아니네, 그죠? 예, 그러니까 9차례니까 막 2명, 3명도 했지만은 막 4명을 했다고 치고 10번이라 치면은 4천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숫자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 1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2억 중에서. 네. 아니, 100만 원씩 10번 하면 10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네. 40명한테 나갔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3명, 4명, 뭐 만 원이면 4명. 네네. 한건 할 때 많이 했으니까 한 예, 2명, 뭐 이런 식으로. 40명 정도 된다. 예, 예. 예. 그 나머지 1억 6천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신탁된 돈으로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좋았으나, 자, 그러면 한날 한시에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날 제가 전 고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계좌로 넣어주면 되지. 왜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렇게 하느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묵묵 대답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탁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액처 29나 지원 쪽도 다 있었는데 네. 왜 일방적으로 신탁된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용은 좋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내용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면 되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이나 기념 촬영하고 생색 내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피 같은 돈을 신탁된 돈을 2억을 갖다가 100만 원씩 이래 준 어떤 영상이나 증거 자료를 전부 다 파상간제인 변호사님에게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하셨다고 직접. 네. 그래서 김의창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된 이 우리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흘러갔는지, 남아있는 돈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승희 변호사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1차 우리가 파산간제인 보고서에 2월 11일 날 그거를 내려고 했는데, 이승희 변호사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서류를 안 주기 때문에, 2차 파산간제인 보고서에 그거를 낸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이마저도, 부인소를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희 변호사는 왜 그 서류를 안 냅니까? 왜 부인소를 걸어가지고 자꾸 연기하도록 만듭니까? 그런 거는 숨기고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그 파산간대인한테 넘겨야죠. 그거는 우리 피해자들 자산입니다. 왜 안 줍니까? 어디 썼습니까? 분명히 밝히세요. 빨리 내세요. 네. 네. 그 정도 대답으로 하면 만족해야 됩니까?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탁에서 뭐 신탁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정길령 씨가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내고 기념 촬영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줄라면 똑같은 시에 계좌로 줬으면 증거 자료도 나가 안 줬습니까? 그럼 주다가 중단됐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파산관제인한테 다 넘겨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줬는지 밝히세요. 우리도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파산 관제인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파산 관제인 이제 변호사가, 지금 현재 지정됐잖아요. 김의창 변호사가 예.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회생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생 관제인이 아니고 회생은 관리인이랍니다. 예. 회생 관리인은 꼭 변호사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는 그거 들어서 알잖아요. 네. 임원 중에, 한 명이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방송에, 이석희 변호사 방송에 뭐 실수를 했는지, 이렇게, 그거는 회생 관리인을, 네네네. 누구를 뭐 세운다는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원래는 이상은 사익군이 여기 이제 밖에 구속이 안 됐으면은 대표이사가 하는 게 맞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사기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일단은 이제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승희가 말하면서 네. 전 감사 임원으로 있었던 김규민 씨를 회생 관리인으로 이제 추천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승희 변호사는 도대체 피해자에 위해서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손 떼고 나갔어요. 예, 이 김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나는데요. 자, 김규민이라는 사람은 손찬조 엄마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시더스 회사가 이렇게 망하도록 감사가 월급까지 받으면서 도대체 감사를 뭐 했는지 그걸 밝히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백향목 폼장이었습니다. 폼장은 많은 피해자를 내고 조사를 받던 중 이승희 변호사가 상충된 변호를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충되는 변호를 해서 그 사람이 벌금이랍니까? 추징금. 예. 추징금 등등을 내야 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받아내야 할 그런 범죄 수익을 받아내야 할 판에 집행유예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또 회생관리인으로 정감사 김규민 씨를 덜미면서 그 사람을 회생관리인으로 한다고 방송을 했죠. 유튜브로 했죠. 우리는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방송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규민 여사가 감사가 된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은 회장의 어느 날 인감을 좀 떼달라 해서 빌려달라 해서 줬더만 이상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지정을 해놨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어떤 풍문으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예. 월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예, 혹시? 감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모른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되고, 월급을 받은 사람은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월급 받은 거는 어떻게 공개된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예.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그런 정보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정략 위원장님. 네. 좀 자료를 참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 또 한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승희 변호사는 잘 들으시오. 김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상은이가 김규민이한테 20억을 준 돈 중
4억은 자기 돈으로 주고 16억은 우리 대여금 아닙니까? 그거는 맞아요. 예. 그 대여금을 가져간 사람이 김규민이 아닙니까? 김규민이라는 사람이 회생관리인을 한다고요? 용납 못하죠. 얼마든지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피해자들이 다 바보입니까? 얼마든지 네. 하세요. 자, 손찬조 등에 얻고 김규민 씨 전 감사를 회생관리인으로 얻고 이승희 변호사는 뭐 할 겁니까? 지금 아직 이제 뭐 결정된 아니지만 그래 김규민 방송으로 했으면 말의 했으면 책임을 안 지셔야 된다, 됩니다. 이 예, 말이죠. 방송으로 했습니다. 본인이요. 그러니까 김규민 전 감사는 회생 관리인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예. 전 감사, 시더스 감사를 하면서 월급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죠. 당신을 고소를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몇만 명이 보고 날짜가 대충 어느 정도 언제 얘기 있습니다. 예, 언제 날짜가 있어요? 그 방송 내용 한번 잘라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털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제 우리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승희 변호사 방송을 안 듣는 분이 거의 뭐 지금 태반이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예. 그것도 야무지게 좀 잘라놓으셨네, 그죠? 예. 예. 천천히 한번 하셔, 예. 예, 제가 틀어드릴게요. 예. 예,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예. 잠시만. 그래서 회생 관제인을 선임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슈텐 법인 내에 기존의 임원 중에 유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이상은 회장 다음으로 유력한 분이 감사님입니다. 그래서 감사님이 지금까지 쭉 신탁을 하면서 도와주고 우리 정 대표랑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지키는데 지금에서 비밀인데 그걸 몰래 우리 그래서 회생 관제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우리 슈텐 법인 내에 기존의 임원 중에 유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이상은 회장 다음으로 유력한 분이 감사님입니다. 그래서 감사님이 지금까지 쭉 신탁을 하면서 도와주고 우리 정 대표랑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지키는데 지금에서 비밀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놓아서 그 같은 내용이 돌아가네, 그죠? 이렇게 그 김규민 여사를 상당히 띄워주면서 예. 이 회사를 다시 이어나갈 그런 얘기를 하시네, 그죠? 자, 김규민 씨는 이승희 변호사 말 맞다나 폼장입니다. 많은 패자를 내고 특히나 백향목 플랫폼장을 하면서 많은 범죄 수익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김규민 씨는 우리 가해자거든요. 가해자를 어디 감히 회생하는데 관리인으로 둔다고요? 당신들 지금 짜고 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피해자들 바보 아닙니다. 피해자 대표로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구속이 돼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미학 미용실 원장님보다 예. 피해자 권리연대의 위원장이시네,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대표로서 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제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표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참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고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하루하루가 고통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조금, 예, 목소리 저는요, 조금 낮추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예.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피해 금액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시달린 줄 압니까? 새끼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해자를 갖다가 감히 임원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승희 변호사. 예, 조금. 이사들도 있고 다른 임원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손찬조 엄마를 갖다가 그렇게
회생 관리인으로 둔다고요. 이승희 변호사가 네. 방송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말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셔서 이제 피자도 사주시고, 참,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피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피해 금액이 많더라고요. 예. 그분 성함이 어딘지 또 까먹었어요. 예, 정정자입니다. 정정자 정정자 씨. 예, 씨, 피해자. 피해자. 예. 그분도 지금, 진짜 정략위원장을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를, 예, 많이 그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좀 사정을 합니다.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 예, 피해자 정정자 그분은 본인의 어떤 가족으로 다 같이 말하면은 1억 한 5천만 원 되고요. 예. 또 자기 밑에 소개를 동행자가 한 보통 8천만 원 넘고 한 9천만 원 이상 되는 기본이 분들이 8천, 9천이더라고요. 5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예.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피해자분이 정말 동행자분들한테 정말 이 책임감으로서 마음의 어떤 짐으로서 살이 한 7kg, 8kg 빠져갖고 정말 평상시에 예. 53kg 그런데 지금 아까 47kg 예, 46kg 나간다고 이렇게 합니까?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는데 지금 가해자들을 붙잡고 지금 맞아는 겁니까? 이승희 변호사, 피해자들은요, 당신 같은 변호사 원하지 않습니다. 손 떼고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상충되는 변호를 하는 거는 나쁜 겁니다. 자, 가해자, 피해자를 왜 변론을 합니까? 우리 피 같은 돈을 받으면서 우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 해생 절차 하는 건 좋습니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해생 관리인을 둔다면은 김규민 씨를 감사를 해생 관리인으로 곧 단 한 명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당신들?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질문 내용에 우리 어떤 폼장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금동 플랫폼장, 오기자 폼장, 에이펙스 비즈 지오 센터장, 이 사람은요,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도 피해자들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욕까지 한답니다. 녹취해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서 피해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한 4천만 원이 넘고 어떤 분은 몇천만 원씩 다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폼장의 어떤 얄팍한 말에 참 힘드니까 또 은행 빚을 내갖고 또 투자를 했답니다, 여기에.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수도비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1억 500을 피해금을 넣고, 380만 원 정도 받고 수도비 됐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예. 하는 말이 계속 일주일만 기다리라. 일주일만 기다리라. 한 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지금 오기자 폼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동? 예. 그러면 그게 추징금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추징금. 18억 나왔죠. 추징금이요. 추징금을 지금 명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오기자 폼장을 센터장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을 다 고소를 다 해놨답니다. 피해자들이 다. 예.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전화 방송이라도 할까 했는데 예. 일단 우리가 다른 급한 게 더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고 엄윤선 변호사님을 연결시켰던 이유였습니다. 네. 예. 이제 질문은 우리 질문은 어느 정도 답변하셨는데 예. 여기 우리 정보위원장에 대한 정보위원장 아니고 누구죠? 이 더 글로벌 쇼핑몰 예. 그걸 한번 이충? 연결을 좀 해볼까요? 이충원 말고 우리 김태국 홍보위원장 네네네. 좀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 실제로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예. 한번 연결해 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든지. 그럼 먼저 김태국 전화번호 혹시 있습니까? 오기자 폼장은요. 네. 그거 좀 더 이야기. 많은 피해자를 내고도 네. 지금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또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형사재판이 들어가면 어떻게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서 들은 얘기인데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이 짓을 저지르면서 많은 배를 내고 또 피해자들이 또 속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를 부산에 위원장을 세운 사람이 난 더 기가 찹니다. 지금 우리가 시드스에 남아있는 돈은 우리 채권은 피해자들 겁니다. 잠깐만요. 신탁 쪽에 네. 한때 뭐 DDM 또는 뭐 이렇게 무슨 지역위원장에서 오기자 포함장도 그래 이제 그 신탁 쪽에서 부산 이성윤을 위원장이죠. 예 했는데 거기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하는 겁니까? DDM은 스톱이 됐다는 소리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아직 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어쨌든 그 오기자 포함장이 부산 지역위원장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채권은, 자, 우리가 위원장을 세울 때는 피해자를 좀 돕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 완장을 채워준 것 같은데, 대려 완장을 채워줬더니, 피해자를 갖다가 더 피해를 내고 있고, 더 큰 피해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고양이한테 생선 물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권리구제연대의 위원장님, 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또 고소당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고소를 합니까? 얼마든지 알아서요. 왜? 자, 위원장은 공인입니다. 이 공인이란 사람이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저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피해자 대표로서 얼마든지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기자라는 사람은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할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피해금입니다. 이 전부 다 생각해보면 예. 죽은 엄마 주민등록증 번호를 이용해서 앱을 깔아서 이제 자기가 이익을 남겼죠. 그러고 인쇄소에 자기 직원들 19명인가 되는 사람을 퇴직금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명예를 명의 빌리는 거. 도용을 해서 많은 피해를 낸 게 우리 돈입니다. 오늘 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 아니, 저는 죽은 엄마의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도 가능합니까? 이거 전산에 돌아갑니까? 회사 구조가 예. 그때는 뭐 1, 2년 됐을 때는 무조건 끌어들였겠죠. 물론 이상은이가 이 체계가 보면은 아주 부실한 경영 체계 아닙니까? 네. 그 틈을 이용했겠죠. 그때는 전산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문에 100억을 벌었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다 보니, 금동에 있는 포먼들이 우리 명실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은 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로서 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피해자 대표로서 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본부장님은 그 걱정합니까? 얼마든지 하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진술을 받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얘기하면 되니까요. 제발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전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김태욱 TV 전화번호 있으면 잠깐 연결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우리, 채권자 협의회, 홍보위원장님이신 김태국 TV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김태국 TV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참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는데요. 예. 요즘 앞으로 좀 쳐다보세요. 예, 사실은 작년에 우리 작은 형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청담동 아세요? 청담동? 서울 청담동, 알죠? 예. 3월 11일 날 그 부광건설 뉴스도 뭐 크게 났대요. 예. 부광건설에서 청담동에 이제 근린 시설,
그 공사장에, 신축 공사장에 제 동생이 이제 그 철거 작업 사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71년생인데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3월 11일 날 지하 8층에서 예. 이제 H빔을 자르는 사람이 내 동생이었는데 그 H빔 잘라서 이제 올리려고 조각조각 내는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한 30대 갈 정도로 아주 뭐 조선일보도 나오고 신문에 크게 나오고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제 동생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마지막 화상 치료를 위해서 서울 그 성심병원 거기로 이제 이송을 해서 생명이 분명히 지장이 없다 했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 뭐 온 가족이 다 슬픔에 빠져서 어제죠. 어제 화성에 봉담 추모공원에 이제 잘 모시고 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네, 위로 드립니다. 예. 예. 그 참 상당히 저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우리 형제들 모두 다. 그 이제 7남매 중에 이제 우리 5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5명 참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동생이 얼마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화성중앙침례교회 거기에 이제 집사로서 있으면서 뭐 주일 뭐 빠지지 않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우리 재수 씨를 잘 만나가지고 예,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은 이제 그 발인 예배 때 우리 그 조카가 지혜가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있대요. 저도 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찬양을 가사를 마지막으로는 읽는데 참 그래도 내 동생이 참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이라도 갔구나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좀 그래 마음이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을 좀 당하고 나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그 시더스가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빨리 회복될 때까지 방송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참 무겁기는 무거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엄윤상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했고 근데 누굽니까? 우리 지금 김태국 대표님 예. 그 홍보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더 글로벌 주식회사 예. 더 글로벌 쇼핑몰이 언제 오픈된다면서요?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눈물이 예. 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슬픈 일도 작년에 있었는데 네. 좀 잃어드리고요. 힘내시고 저희 더글로벌도 열심히 월 초부터 준비를 해서 예. 회생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들 채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정말 앞만 보고 한 방향으로만 저희들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회생을 하려면 사업이 필요하다. 건실하고 수익 모델이 있는, 그래야 변제할 수 있고 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예. 또 회생 개시 결정하는데 또는 이제 회생하는데 법원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수익 모델을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그래서 이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3월부터 갑자기 또 쇼핑몰을 자체 구축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이제 이 자체 구축몰을 또 시작을 하게 돼서 3월 5일 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 구축모를 하려면은 시간이 한 달 반에서 사실 2달을 걸린답니다. 전문가들 예, 말에 예. 의하면은 지금 제작해 주시는 분도 그래요. 네네. 그래서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저도 쇼핑몰을 잘 모르지만은 그동안 제가 이제 사업해 왔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제 홈페이지다, 쇼핑몰이다, 기타, 어디 입점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은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예, 예. 또 업무가 또 홍보 업무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이제 담당해서 하는데 저는 비전문가죠. 그냥 비전문가지만은 흐름만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와서 지금 더 글로벌에서 이쪽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제작 구축하는 업체하고 예. 상품을 MD해 주시는 업체하고 이제 세 업체가 지금 열심히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원분들에게 좀 이제 참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저희 이제 자체 구축몰은 시중에 그 임대몰 네. 어떤 그 임대몰이라는 거는 어떤 템플릿 툴이 있어요. 기본 툴이 있는 그런 모델링. 집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이야기하면은 이 건축물이 다 집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안에 이사만 가면 되는 그래서 네. 집비 넣고 도배하고 그 정도. 그다음에 집 살 거 집에서 살 수 있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다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임대몰이에요. 네. 그런 임대몰은 한 몇 주 안에도 한 2주 안에도 꾸미고 뭐하고 하면 금방금방 하는데 예. 저희는 그런 임대몰이 아니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예요. 저희 쇼핑몰은. 새로 구축. 예, 아예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 그렇죠. 저희들의 입맛에 맞는 쇼핑몰을 하나하나 다 설계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그걸 다 구축을 해가지고 이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사실은 채찍질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3월 5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만 한 달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말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시간 이제 처음에 이제 구축을 할 때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되겠지 이제 쉬운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더 쪼았죠. 처음에 사실은 그 구축 업체한테 한 달 안에 그래서 3월 말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한 3월 말에 합시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신규 김 대표님. 네. 예,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고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됐지만 언제 오픈합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리허설 할 수 있는 베타 버전이 나오고 예. 이번 주 토요일 12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3시 정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디데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픈식을 KTN 방송하고 그다음에 김태욱 TV하고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수건 대표님이나 정명 위원장님 이쪽에도 초청을 하실 거지요? 네네네. 일단 초대하겠습니다. 예. 시간들 내주시고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12일 토요일. 예. 네. 그래서 그럼 다른. 특별한 일 없으시면은, 꼭 오셔서, 함께 또 오픈식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식은 어디 피노키오 건물에서 할 겁니까? 예, 저희가 한 8층에서 할 계획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8층. 예. 예, 우리 7층하고 8층 있는데 8층에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테이프 절단식도 합니까? 예. 저희도 이제 테이프 커팅식 하고. 예, 정량 위원장님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상품이 몇 가지인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질문 인사하세요, 서로. 안녕하세요. 네, 정명 원장님. 네, 통화는 처음 합니까? 잘 지내셨죠? 통화는 처음 합니까? 겁니다. 예. 어이고, 그렇군요. 이제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니,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다가,
오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오픈날을 받고 나니까 괜히 저도 설레이네요. 그동안 고생 네.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시다가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잘 하여튼 열심히 되었다고 준비하고 보고요. 있습니다, 지금. 네. 질문, 뭐, 몇 가지 네. 뭐, 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몰에 그 상품은 몇 가지나 될까요? 아, 예, 이제, 저희들이, 현재 첫 오픈은, 수량을 하는 거를 중점화 두지 않고요. 예. 네, 생활용품부터 우리가 필수로 필요한 상품들, 맞습니다. 예, 뭐, 그래서 너저분하게 많은 상품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다 판매되는 상황보다도 예.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뭐, 과일, 먹거리, 생활용품, 뭐, 또는 건식, 그리고 농수산물, 축산물, 이게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등급 가정 의료기 종류들도 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에코 파우도 들어가고요. 이거 뭐, 그래서- 씁쓸한데, 갑자기. 예, 에코 파우가 또 나름대로 인기가 좋고 또 아주 품질도 좋고 그래서 아니, 에코 파우도 김태욱 대표님 저 직접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네, 저도 한 20여일 경험하는데 아니, 정말 제 생각에서 말하지 말고, 객관적인 예, 예. 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연료 절감 진짜 정말 우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주 옛날에 이제 연료 절감기도 써보기도 했는데 간편하면서도 연료 절감이 부끄럽네. 제가 평균 15km 차가 이제 리터당 15km 정도 잘 가면 갔는데 그 레이죠, 차가. 예, 레일을 지금 타고 있는데 예. 이걸 타고 한 10여일 전부터 20km를 찍더니 이야. 리터당 대단해. 한 20여일 되면서 21.6km까지도 리터당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이게, 이거 쑥스러워서, 그만, 예, 예. 어쨌든, 12일 날 오픈하는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예, 우리 정명희 위원장님 한 번 더 질문도 있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주주는 마감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2차 주주 모집은 우리가 이제 휴스템 권리구조연대에서 네. 일단 우리가 책임을 맡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확실한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네. 이보다 더 큰 우리가 지금 회생 때문에 지금 그 4월 10일 날 기일이 잡힌 것도 있잖아요. 신문기일. 그 이선희 네. 변호사 쪽입니다. 그쵸, 저 예, 신난.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도 아까 그 엄윤상 엄윤상 변호사님도 의견서를 냈다거든요. 네. 기각이다라는 걸. 네. 이제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 연대 그러니까 권리구조 연대에서도 우리 김소원 대표님이 우리 피해자를 대표해서 의견서를 네. 했을 겁니다. 아, 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요즘 법적인 문제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이제 네. 일단 큰 거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네네.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받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네네. 분명한 것에 우리가 모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상품을 구입을 할 수 있죠. 아, 네, 그렇죠.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예. 거기 회원 가입을 이제 하는데요. 네네. 회원 가입하시고 오셔서 이제 상품들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들, 채권자로 해서 네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요. 네. 주주 코드가 있고 처음에 가입할 때 설정을 하도록 돼 있어. 내가 주주다 그러면 주주를 설정하고 회원 가입을 하는 거고 예, 예. 나는 일반 채권자다 하면 일반 채권자를 설정해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주주 코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시더스하고 전혀 관련 없던 일반 회원.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회원
코드를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딱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다 돼서 이제 쇼핑몰이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0번으로 시작하고 일반 채권자는 우리 채권자는 1번으로 시작하고 뭐 주주는 뭐 2번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구분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주주는 저희가 이제 S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S. 스페셜로 해가지고 이야. 예, 또 그리고요. 특별하다 해서 예, 또 그렇게 궁금한 하고. 거는 네. 저도 이제 뭐 한번 들어서 얘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네. 피해자분들이 궁금하다고 여겨서 좀 묻고 싶은 거는 가격대는 우리가 어디에 비교하면 될까요?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딱 예. 마음 일치했네요. 예. 네네네.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진행할 텐데요. 네네. 이제 쿠팡, 일반적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가격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동급이냐 이제 주로 보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의 그 수준에서 이제 쿠팡이 사실 가격이 굉장히 싼 그 쇼핑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다는 게 뭐냐면은 싸서 경쟁력 있고 소비자들은 좋은 건데 이제 질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하질들도 의외로 꽤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 제품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은 비싸도 조금 비싼 이제 뭐 질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업체들하고 공급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먹거리도 그렇고. 굿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비슷하게 하거나 비싸봐야 살짝 또는 거의 동급 아니면은 또는 쿠팡보다도 뭐 쌀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경쟁력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모 기업처럼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거나 그러진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참 우리 김태욱 홍보위원장님으로서 참 많이 고생해 주시고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또 KT 한국 방송에서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피해자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네. 그 주주로 가입했을 때, 또 일반 채권자로 가입했을 때, 우리, 이제 특히 뭐 주주로 가입했을 때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피해자분,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뭐 실제로 회생이 될 때까지라도, 이렇게 이익금이 생기면 이렇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면서요. 잠깐 언급해 줄 수 있습니까? 네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주주분들하고 우리 일반 이제 회원들 들어오셔서 채권자든 일반인이든. 잠깐만, 채권자라 하면, 회생 개시 동의서에, 네. 사인해 준 사람 동의하신 분, 제출하신 분 거죠? 동의서를? 예, 동의하시고, 예, 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주주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주주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주주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기업들은 주주 배당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통 하는데 예. 저희들은 이익에 대한 지금 우리 채권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분기별로 저희들은 이제 주주 배당을 마진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주주 배당을 저희들이 힘들지만 아마 집행부들이 힘들지만은 투명하게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배당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일단 내부 임원들과 함께 이제 회의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사실 과부하가 걸리는 일인데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자라고 일단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월 지급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2월 4월에 매출을 본인들이 구매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5월 달 한 후반부 20에서 25일 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매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돌다 보면 매월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당 체계로 해서 드리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 설계는 뭐 이제 얼마부터 출금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출금되는 거는 본인의 매출에 대한 출금은 매월 해주겠다. 아, 그래서 본인이 매출하는 거. 예,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회전이 자금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계획은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회생 개시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그러니까 주주 아닌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예, 그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이런 매출에 대한 본인들이 구매해서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이나 먹거리들을 샀을 때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요. 네. 그분들도 같이 그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퍼센테이지 약간의 차이는 약간씩은 좀 있습니다. 주주와 또 그 다음에 상품별로. 농수산물은 좀 마진이 적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마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일반 좀 마진이 뭐,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마진이 있다. 또는 어떤 거는 한 50% 마진이 있다. 이런 상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 주는 체계를 좀 다 세분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맞춰서 설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의외로 그 제작하는 데서 좀 조금 까다로워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 우리 정명 원장님. 어떻게 하나요? 배송. 배송비, 배송비 말씀하시죠? 배송. 배송. 배송은 저희 이제 택배 배송을 하고요. 바로 이제 접수가 되면은, 뭐 당일 배송 또는 다음날 배송, 기본적으로 하고, 택배 배송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이 주로 많고, 또는 3만 원 이상, 또는 5만 원 이상,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료 배송이냐, 이제 또는 그런 차이는 약간씩은 제품마다 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구매하실 때 상품별로 그게 다 적용이 될 거니까 이제 상품 구매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토요일 날, 다가는 토요일 날 우리 더 글로벌 쇼핑몰 오픈식이 부천에서 있다. 그죠? 예. 김태욱 대표님 또 홍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정 원장님, 이제 위원장님이죠. 어떻게 이런 또 소식도 들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생활 필수품이,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부천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쇼핑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쇼핑몰이 많은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예. 그거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생필품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또 미용실에 또 쓸 그런 물품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구입해야죠. 주로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뭐 파마약하고 염색약이죠. 파마약, 염색. 예. 그거 뭐 좀 더 다른 데보다 저렴한다면 구입할 쓸 수 있겠네요. 조금 뭐 가격 같은가 뭐 답은 뭐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본인이 구입했을 때 본인이 구입해도 이게 마이크가 꺼졌네요. 잠시만요. 그 마이크 나옵니까? 저 이거잖아요. 네, 거기 꺼졌네요. 됐다. 제가 불이 돌았어요? 자, 여기 잡으세요. 좋은 소식, 본인이 구입해도 그 이익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으로 아까 들었거든요. 예. 그 괜찮은 제도 같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탁된 돈, 2억 원 남은 것은 어디 있느냐. 또, 전산 속의 피해자가 7만 명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29,000여 명이다. 근데 아직도 방송에는 29,419명. 예, 그러니까 29,000여 명. 그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7만 명이라고 방송한다는 거, 거의 아까 비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회생관리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를 정감사 하느냐. 김규민 씨를 예. 선호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보험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밤도 이제 깊어가는데 우리 정미학 권리구제연대 위원장님, 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피해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다면, 정말 참, 제가 물심양면, 제가 그걸로는 표현하기 못해도, 정신적으로라든지, 제가 활동을 해서 돕는 거라면, 언제라도,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예, 언제라도 제가 도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조롱을 한다면은 대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리구제연대 김소은 대표님은 정말 여러분들 앞에 안 왔을 때는 그만큼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승희 변호사가 이해상충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들은 왜 저 변호사가 이해상충되는 일을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한테 얼마나 어떤 이익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또 시더서 전 감사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월급까지 받은 감사가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으며, 그런데 회생관리인으로서 한다면 그 사람이 똑바로 일을 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는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피해자로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인간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화도 나고 정말 열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마음 같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해자들 전체가 하나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권리구제연대에서는 채권자 협의회와 하나가 돼서 더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들한테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조금 더 늦더라도 저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은 이미 거기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2차 주주 모집은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 꼭 굳이 2차 주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해자 아닌 사람들도 그 쇼핑몰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배당을 우리가, 순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저도, 더 글로벌이 나날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저부터도 일단 주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한 법적인 문제가 확실하다면 저는 저 동행자분들에게 주주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예,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저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제가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한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마음의 짐을 벗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쇼핑몰을 이용을 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김수훈 대표님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정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원고가 아닙니다. 원고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우리 정미학 위원장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오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그 엄윤상 변호사님 또 방송에 이제 전화로 출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조금 전에 그 김태욱 그 TV 대표죠. 예, 더 글로벌의 홍보위원장. 그냥 말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쇼핑몰이
전산으로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협조를 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물건 사보기도 하고 이래서 드디어 4월 아까 며칠은 12일 토요일 예, 토요일 오후 3시 부천 북부역 피노키오 빌딩에서 8층에서 오픈식을 합니다. 참 너무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